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죠. 민주당이 청문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내일 증인도 의결하는데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김 여사 모녀도 증인으로 국회에 부르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검사 탄핵은 뒤로 좀 미루기로 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청원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합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국회 청원에 올라온 5가지 탄핵 사유를 청문회로 짚을 예정입니다. 법사위는 19일에 최상병 사건을, 26일에는 김 여사 사건을 다룰 계획입니다. 내일 청문회에 부를 증인을 채택할 예정인데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김 여사 모녀 채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장마철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것 같습니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 의무가 생깁니다. 불출석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청원 동의자 수가 130만 명을 돌파한 점을 청문회 이유로 들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청원으로 청문회까지 한 전례가 거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치 공세성 청문회에 동의할 수 없다며 안건 처리에 불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는 다음 주 추진하려고 했던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 조사의 경우 당분간 미루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검사 탄핵은 조금 더 내용을 보강한 뒤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군의 포사격 훈련을 객기라고 비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까지 언급했습니다. 통일부는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수희 기자입니다. 17일 만에 나온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문의 타깃은 우리 군의 포사격 훈련 재개입니다. 우리 군은 최근 서북도서 일대 해상과 내륙 최전방 접경 지역에서의 사격 훈련을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6년 만에 실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엄청난 재앙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쟁 연습 소동을 강행했다며 정세 격화의 도발적 행동이자 자살적인 객기라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을 언급했습니다. 오늘자 노동신문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며 희세의 전쟁 대결 광신자, 극악무도한 파쇼 독재자가 갈 길은 오직 탄핵행뿐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사설을 실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측이 한반도 불안 정세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는 것을 넘어 대통령 탄핵까지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즉각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국가 원수를 비난하는 등 우리 내정에 간섭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을 꾀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군도 포사격은 정상적인 사격 훈련이었다며 앞으로도 계획에 의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유상범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와서 이렇게 주장했죠. 최상병 특검법 강행은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관문이다, 시작이다. 이렇게 그 취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청원 참여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 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을 심판하자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용어는 국민 스포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청원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의 절차 역시 실시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탄핵 청원에 대해서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거론을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과거에 문 전 대통령 사례를 들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청 글도, 근데 그때는 지금은 국회 청원 게시판이 아니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었죠. 약간 이 플랫폼이 다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130만 명이
찬성을 했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방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관련 청문회가 가능은 합니까? 현실적으로는? 그 민주당이 청문회를 하기로 치면요, 뭐 무슨 명분을 들어서 청문회를 개최 안 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그 장성들을 비롯해서 그 최혜병 특검법 청문회 한답시고 증인들 불러다 놓고 뭐 10분간 나가 있어라, 그다음에 두 팔 들고 한 발 들고 서 있으라고 해라, 뭐 이렇게 망신주기성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청문회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좋게 평가하실 것인지 곱게 보실 것인지는 매우 의문이죠. 그리고 과거 사례를 봐도 민주당이 그런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면은 도저히 국민들께서 수긍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2020년 2월에 그 탄핵 국민청원 146만 명이 동의했을 때 청와대가 절차를 개시할 것은 국회 갈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대충 답변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사실 국회에 그 탄핵 청원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10만 명이 넘어가서 법사위 안건이 올라갔습니다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임기 만료 폐기가 됐거든요. 그런 전례에 비춰볼 때 이걸 가지고 무슨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 저는 심각한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좀 보태면요. 저 탄핵 그 발의를 한 분이 네. 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친북 활동 혐의로 해서 국가보안법 혐의 등으로 5번이나 그런 전과가 있는 분이라고 해서 그거 좀 마음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애초에 대놓고 계속 그 친북 활동이나 그런 활동 해온 분이 발의자가 돼갖고 거기에 이게 100만 명이 들어갔다라는 것들이 좀 마음이 좀 안 좋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탄핵과 관련된 또 다른 불씨가 또 오늘 오전에 생겼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소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방통위원장에 전 대전 MBC 사장 출신이죠. 이진숙 씨가 내정이 된 겁니다. 자, 지금 세 번째 방통위원장 내정자인데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내정설이 흘러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서는 또 탄핵을 언급했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직전에 있었던 김홍일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누구였습니까? 대통령께서 가장 존경하는 선배 검사로 일컬어졌던 분을 사실상 직무 관련성도 없는 자리에다가 앉혀놨던 것도 문제가 됐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 방통위원장의 위법한 방통위 운영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지적을 했고, 구체적으로 탄핵 절차까지 이제 돌입을 하려고 하니까 또 꼼수 사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이동관 그 전 방통위원장이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전철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그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됐다고 하는 이 대전 MBC 전 사장 같은 경우에도 뭐 본인이 이제 소감을 밝히면서 한 6분 가량 정도를 굉장히 강경한 말씀들을 많이 쏟아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방송 장악이라는 그 하나의 계획에 있어서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방송 장악에 고삐를 쥐겠다라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꼼수 사퇴라고 하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꼼수 사퇴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꼼수 탄핵이죠. 계속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서 방통위가 기능이 정지되면 안 되니까 방통위원장 사퇴하고 새로 임명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지금 민주당이 유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방통위 2인 체제는 법원에서 이미 그 적법성을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3인 자리가 비어있는 것은 지금 야당 몫의 2명을 계속 추천하지 않고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최상병 특검법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 상정 처리를 하고 나서 또 대통령의 거부권 다시 돌아가고요. 22대 국회에서 또 다시 상정 처리 또 제2권을 발의할 것 같습니다. 똑같이 반복되고 이거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면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자진 사퇴하고 2번 반복됐는데 이번에 또 그게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 됐네요. 자, 이런 무한 반복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한기자 정치부 홍지연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도 탄핵 얘기예요. 실제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이 청원이 폭주하는 게 맞습니까? 네, 제가 직접 국회 청원 사이트에 접속해봤습니다. 1시간 전쯤 대기 인원은 1만 7천 명이었고요. 접속하려면 37분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서버 과부하 상황 맞습니다. 왜 이렇게 접속이 힘든 거예요?
네, 국회 사무처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청원에 동의하는 데 필요한 실명 인증에 시간이 걸리고 1만 명대 이하만 동시 접속이 가능하게 해놓은 서버 크기 때문인데요. 청원 폭주로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내, 큰 누나까지 유방암을 앓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암 환자 가족의 치료제 보험 적용 청원은 먹통이 됐습니다. 1만 명만 더 동의하면 국회 논의가 시작되는 상황이었는데 서버 마비로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내일이면 이 청원 기간 종료로 사라져서 가족들 마음 급합니다. 직접 들어봤습니다. 1년에 2억이 드는 약값을 1억으로만 줄여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죽자 살자 어떻게든지 계획이라 세워볼 수 있겠는데 수천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저 주변에 가족들하고 많은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이 사태를 원망하고 솔직히 원망이 되죠. 그러니까 논의가 시작되려면 1만 명의 동의가 더 필요한데 이게 지금 먹통이 돼서 안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애꿎은 시민들이 또 피해를 보네요. 네, 민심을 듣기 위한 청원장이 정치 공세를 위한 장이 됐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민주당 지지층에선 몰려가는 모습도 엿보였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지지자 커뮤니티에선 탄핵 청원 인증 릴레이가 벌어지고 있고요. 1,000만 가자며 독려하는 글도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윤 대통령 탄핵은 국민 스포츠가 되어간다며 탄핵 띄우기에 바빴습니다. 몇만 넘었다 청원 동의 숫자 중계하듯 앞다퉈 SNS 경쟁도 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탄핵 청원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2020년 청와대 게시판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 탄핵 청원 글이 올라왔고 147만 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와 관련해서? 네, 탄핵 청문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보면요. 5만 명이 청원에 동의하면 법사위에 해부되고 청원 심사 소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키맨은 강성 친명,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청원심사 소위원장입니다. 사실 그동안 5만 명이 넘는 청원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 청원들 어떻게 처리됐나 한번 봤더니 소관 상임위에 회부가 돼도 대부분 폐기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문회나 공청회를 열어 증인으로 관련자를 부르는 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원 이런 절차들이 실제로 대통령 탄핵 이쪽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아닙니다. 입법청원은요, 법을 만들거나 없애달라고 요청하는 것일 뿐 실제 탄핵과는 무관합니다.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탄핵소추안 통과가 가능해집니다. 이 때문에 내부에서는 너무 탄핵 이슈가 커지는 데 대한 부담스러운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근데 부담스러워한다면서도 탄핵 청원을 민주당이 이렇게 연일 띄우는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바람몰이죠. 장관, 판사, 검사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며 탄핵 분위기를 잡는 겁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 이런 것들이 쌓여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너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생을 듣고 입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이제는 국회 청원장마저도 정치 공세의장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홍지은 기자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대통령 탄핵 이야기도 잔뜩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청원이 100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국민의힘은 이러다 국민도 탄핵하겠다며 국회의원도 탄핵하자고 맞불을 놨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오늘 오전 10시 반쯤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원 시작 13일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제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용어는 국민 스포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 탄핵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무거운 마음으로 경고합니다. 여권은 탄핵의 대상이 잘못됐다며 반격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탄핵해야 한다고 응수했고 한동훈 후보는 국회의원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받아쳤습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도 임기 중에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검토하자는 겁니다. 저는 원래 국민소환제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만 탄핵을 남발하고 탄핵이 기각돼도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정치적인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는 진지하게 이제 검토해 볼 만한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방통위원장, 검사 탄핵안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자 국민의힘 조지현 원내대변인은 시중에 국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당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며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관련해 청문회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